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지금 카메라 건너편에 있는 연구원에게 요즘 좀 일하는 거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7초 침묵. 이미 다 했죠. 7초간 침묵을 통해서 이미 다 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불타 없어진다고 해서 소진 증후군이라도 불린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일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잃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업무 능률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감소되거나 고갈되는 것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냉소적 반응이 일어난다. 직장인 85%가 시달린다고 한다. 아하. WHO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번아웃은 직업적 현상입니다. 네, 직업적 현상입니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대요. 질병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WHO에서는 요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에너지의 고갈 또는 피로감, 과업과 정신적 거리의 증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부정주의 혹은 냉소주의적 감정 또는 전문적 효율성의 감소,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이해할 때는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국내 직장인 이런 방식으로요.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1000명에게 130여 문항에 걸쳐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불안을 겪는 직장인이 40%였고 번아웃 진단을 받은 직장인은 절반이 넘은 거죠. 우울, 불안 증상이 심각 수준인 직장인은 양호 수준 직장인에 비해 번아웃에 걸릴 확률이 83%, 69%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거, 우울한 거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스트레스 호소 비율도 2010년 대비 2020년 43%.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대한민국 평균이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가까이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25살 1년차 번아웃 와서 퇴사 고민합니다. 1년차 직장인인데 번아웃 온 것 같아. 너무 지쳐버렸어. 회사 지옥 들어가는 기분이야. 퇴근하면 이유 없이 눈물만 줄줄 나. 그만둘 낌새가 보였는지 상사는 쟤 돈 없어서 어디 못 간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럴 때도 버티냐? 무조건 한 달 정도는 쉬고만 싶은데 퇴사 될까? 만약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직원이 저는 회사 사무실 오는 게 지옥 들어가는 것 같고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침대에 앉아서 이유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려요. 뭐 상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저라면 빨리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 동료여도 회사 오는 게 지옥이고 집에 가면 눈물 흘리면 그거 참 계속 일하기 힘들죠. 사실 힘들죠. MZ세대가 유독 번아웃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건대 하지현 교수님은 청년 세대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등에서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빨리 달리다 보니 지치는 것도 더 빨리 지쳤다. 지치는 것도 더 빨리 지친다. 취업 이후에도 본인의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껴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과로, 완벽주의적 성향, 경제적 어려움, 남들과의 비교, 성공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 경직된 조직문화, 성과 중심 업무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아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독서신문 올해 2월자 기사를 보니까요.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많은 학업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업 번아웃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니 불과 몇 년 만에 업무 번아웃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16년 이상을 몸과 마음이 이거 눈물 날라 그러네요. 잿더미처럼 이미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16년간 정말로 이거는 정말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예요. 번아웃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장 내 중간 관리자나 선배들은 후배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리딩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경 비즈니스 리뷰판 가지고 왔고요. 업무 완성도나 업무 양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절충이 필요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결단이다. 의사소통을 할 때 업무의 목적과 가치를 먼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머니프리즘의 자료 가져갔고요. 1번 업무 강도를 조정해 주는 것. 팀원들의 업무 강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티타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원오원 미팅하는 것. 제가 원오원 제가 요즘 현장 강의를 가면요 경영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원오원이에요. 업무 방식을 변경해 주는 거죠. 혼자 처리해야 되는 방식에서 협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업무 방식을 변경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거죠. 번아웃은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정체성이 뭐냐? 최종 사용자, 업무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 콜센터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있었어요.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의 만족은 낮고 퇴사율이 높죠.
기부금 모집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런 콜센터 직원들 앞에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직원들 앞에서 5분간 제가 장학금 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장학금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제가 커가지고 반드시 이 학교에 자부심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히 다 전해주는 겁니다. 한 달 후에요.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확인해보니 통화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142%, 1.5배나 증가하고 기부금은 171%가 늘었습니다. 물질적 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더 성공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 업무 의미감이죠. 일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뭔가 그 고객들과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을 때 최종적인 엔드 유저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개발자들의 고객 지향성과 업무 유능감을 높여줬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차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전체의 번아웃을 막는 방법, 클린 브레이크 나옵니다. 다임러 아시죠? 독일 자동차 회사이죠. 메일 온 홀리데이. 그래서 휴가 중에는 메일을 다 삭제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써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휴가 중에 업무 삭제하는 게 경영자로서 상상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워낙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퇴사도 높고 그러니까 휴가 중에는 이메일을 다 삭제해버리는, 그냥 안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일하던 사람은 어때요? 휴가 중인 사람이 복귀하면 볼 수 있도록 예약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전문가들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동료들 사이에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 하라고 조언해요. 피셔 디렉터는 타인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정착된 회사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조직 성과가 좋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할수록 직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업을 전달받았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 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경영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의 변화를 위해서, 비즈니스가 사랑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무브먼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번아웃을 벗어나서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리더의 번아웃을 대응하는 5가지 포인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아나사노 인코포레 사노. 라틴어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아식스죠, 아식스. 아나사노 인코포레 사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루에 딱 4분씩만 운동하십시오. 저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운동합니다. 집에 가면 SBS 뉴스 1시간 딱 틀어놓고 저희 베란다에 워킹 패드라고 그러죠. 저도 아파트라서 울릴까봐 밑에 매트를 엄청 깔아놨지만 그래도 뛰기는 미안해요. 혹시라도 울릴까봐. 한 번도 컴플레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걷는 거죠. 1시간 동안. 그리고 엊그제 비가 왔잖아요. 주말에 비가 왔는데 비 올 때 뛰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많은데 비 올 때 뛰면요, 마치 제가 곧 죽어도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훈련 받고 막 극기하고 저는 막 행군하면 저희 병사들 막 M60 제가 뒤에다 메고 산에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도 짱짱합니다. 무릎과 허리가 짱짱합니다. 그랬을 때 막 힘든 걸 이겨냈던 그 느낌을 약간 느끼는 그게 기분이 좋아요. 비 올 때 막 고통스럽게 뛰는 것 자체가.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죠. 제가 한 1시간 15분 정도를 제가 일요일 날 뛰었는데 제가 뛰고 나면 한 이틀 지나면 허벅지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허벅지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의 의미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봅시다. 일상의 즐거움.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간이 어딥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 빨리 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 빨리 가요. 여기에 가면 시간 빨리 가. 그런 거 좀 캐치해 보시라는 거죠.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일상, 아주 소소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레포트를 오후 4시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4시에 딱 가져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한 걸 했죠. 그런데 아이고 시간 맞게 가져와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도 종종 합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못하는데 당연한 걸 해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합니다. 의식의 수준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에 나온 이야기죠. 거기부터가 출발이거든요. 수치심, 가장 의식의 수준의 낮은 단계에서 감사, 가장 높은 단계로 가는 출발이 뭐냐? 당연한 것에서 감사하는 거.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한 거죠. 우리 삶의 끝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현재 충실하자. 메멘토 모리. 이효령 박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죠. 메멘토 모리. 끝을 생각하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직장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어떠할 것인지를 보면서 현재에 충실하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다. 아모르 파티 하는데 그 파티가 저는 처음에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 파티가 아니라 파티입니다. 파티. 네, 니체가 한 말이죠. 현재 충실하자. 비슷한 말로 이제 까르페 디엠도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도 있습니다. 요게 번아웃을 상대하는 거죠.